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내는 영역에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고요. 잘 안 빠집니다. 제가 보니까 특징적으로 보면. 예민수의 경제 토크,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5월을 지나면서 기회인가? 네, 팔아야 되나 고민일 텐데 어떤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김지훈 대표님께서 반도체 기계 장비 좀 봐야 된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사실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섹터는 많지 않다, 그죠? 2차 전지가 워낙 폭발적인 성장세가 가니까, 그죠? 네. 예? 그래도 어쨌든 하늘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네네. 대체로 찾는 쪽이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반도체는 이제 조금 바닥을 돌아 나와서 지금 이제 살 때가 된 건가요? 저는 살 때가 된 거냐에 대한 거나 여전히 퀘스천 마크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 반도체 내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소재 업체라든지 차별화된 장비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든 뭐 캐펙스 투자를 줄이든 상관없이 뭐 기술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쓰인다든지 아니면 국산화에 대한 뭐 수요가 있어서 국산화를 대체하는 수요를 쓰인다든지 특정 장비 회사가 굉장히 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특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인다는 그런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그냥 같이 크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2분기에는 재고를 빠르게 떨고 3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2분기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3분기, 4분기 들어서 재고가 줄긴 줄 거다. 근데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당연히 수요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그렇죠. 수요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요가 서버, 휴대폰, 그다음에 PC가 있는데 생각보다 휴대폰은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 14가 워낙 안 팔렸기 때문에 15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고요. 네. 삼성전자도 갤럭시 지금 나온 모델 생각보다 잘 팔린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PC 쪽은 사실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올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신규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서버가 사실 모바일하고 PC 안 좋은 부분을 서버가 작년까지 땡겼는데 서버가 대형 소위 말하는 아마존 뭐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뭐 애플 그리고 뭐 메타 이런 대형 빅테크 회사들이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모리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반등을 확인하고 대형주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중립적인 의견이고 아직까지는 반면에 최근에 기계 장비 뭐 인프라 전력 이런 쪽은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네. 뭐 이유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내는 영역에 있는 그 회사들도 많고요.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거고요. 잘 안 빠집니다. 제가 보니까 특징적으로 보면. 그리고 일단 1분기 실적이 기본적으로 HD 현대 건설기계, 그다음에 두산 밥캐,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 밥캐도 서프라이즈 났잖아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 재미난 거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대폭 낮췄다. 그럼 중국이 낮춘 비중만큼 어디가 추가가 되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다각도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특징적인 게 북미인데요. 북미는 신규 수요도 엄청나고 교체 수요도 엄청납니다. 과거에 198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하는 이 자동차 자동차 전성 시대 그때 이후로 신규 투자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가 이 노후화된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수요들이 지금 다시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사실 뭐 미국도 중국 장비를 안 썼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중국의 대거 장비를 썼다면 심지어 여기에서도 건설기계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상당 부분
대체 수요가 대체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소비하는 국가라는 관점 때문에 이 인프라 뭐 신재생, 그다음에 공장 투자, 그다음에 노후화된 설비 교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한 측면인데 그거에 대한 좀 발상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약간 말을 얼버무렸는데 네. 1980년대 자동차 산업 호황 이후 지금 2010년도 중국 초반이랑 맞먹을 정도로 북미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50년 만에 인프라 이 제대로 된 투자를 당연히 국내 건설기계 업체 두산밥켓, 뭐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건설기계가 북미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찍히고 있는데요. 네.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북미에서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났냐? 55%가 늘어났고요. HD 현대 건설기계는 8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다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네. 판매 지역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래서 북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자연재해 부분하고 전쟁 복구 수요인데 전쟁 복구 수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엄청난 재건 수요가 있는 건데 이건 밸류에이션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자연재해 관련돼서는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에 이런 비상발전기 건설 장비 노후화된 인프라 장비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실적으로 쪼개져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동 관련돼서 잠깐 주춤하기는 했는데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끝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서 지금은 유가가 최근에 좀 빠져서 70불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만의 산유국들의 오펙 플러스 헤게모니로 인해서 유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빠지지 않으면 유가로 벌어들인 이 오일머니로 심지어는 뭐 엔터에서도 투자하고 지금 엄청나게 이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만 보는 건 아니고 사우디 네옴시티가 가장 규모가 크지만 그 옆단에 있는 타 중동 지역에서도 공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감소하는 대신에 중동하고 북미에서 물량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뭐 북유럽, 동유럽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아프리카까지 이게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데서 이 데이터를 이 체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좀 포커스가 많은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두산 밥켓이라든지 현대 건설기계가 좀 더 실적 추정치가 좀 더 정확하게 잠깐만요. 그 내용부터 좀 보고요. 관심 네네. 종목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건설 기계 장비 쪽에 그 이슈가 많네요, 그죠? 네, 이슈가 많습니다. 네. 뭐 북미 쪽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거는 사실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이게 뭐 끝날 조짐이 양국 간에 뭐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또 이쪽에 수요가 굉장히 뜰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건설기계 쪽에 실적도 그게 반영돼서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 말씀하시려던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기업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역시나 북미 비중 포지션이 높은 기업이 실적 추정치가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중에 북미 비중 가장 높은 기업은 역시 두산밥켓하고 HD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적단에서 가장 큰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실적을 제가 한번 다 가져와 봤는데요. 네. 총 6개 업체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실적 성장률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로는 가장 좀 부담되는 수준이에요. 거의 52주 최고가 영역인데 이 표를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같은 경우가 매출이 26% 성장하고요. 26% 성장한 매출에서 내년에 15%가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69%가 성장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 더 내년에 25%, 28% 이상 더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3년치 평균이 그래도 연평균 20%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에서 현대일렉트릭 못지않게 20% 정도 성장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여기도 40%. 와. 엄청나죠.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익률은 아니고요. 네, 이익률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올해는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이 매출은 한
7%대 영업이익은 34%인데 요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2024년과 2025년까지도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증가율은 꺾이지 않는다는 점 여기 포인트고요.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2024년이 오히려 최고점을 찍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다소 꺾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적상으로 봤을 때 부담 없는 거는 실적의 증가폭이 가장 큰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상으로 이 중에 가장 좀 부담이 없는 건 사실 LS그룹입니다. LS도 보시면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매출과 이익이 최소 내년과 내후년까지 평균치가 20%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에 가려져서 사실 주가가 전혀 못 오른 측면이 있고요. 이 최고점 대비 요거 표를 또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지금 26% 정도 빠진 정도 수준이고요. 이 MDD가 최고점 대비 현재 가격의 등락률의 차이입니다.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2%, LS가 마이너스 8%,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마이너스 33%, 현대건설기계가 마이너스 36%입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현대건설기계가 주가도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북미에서 매출 포지션도 가장 빠르게 증가해서 저는 두 가지 기업을 꼽으면 다소 주가는 비싸지만 가장 실적 성장 동력이 큰 현대일렉트릭하고 현대일렉트릭 잠깐만요. 현대일렉트릭. 네.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빠졌는데 북미에서 포지션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두 개가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네. 근데 이들 주식들이 많이 오르긴 했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들을 이제 어떻게 이겨낼까가 좀 그렇긴 한데 그죠? 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이쪽은 주로 이제 이 중장비 이런 거잖아요. 네네. 기계 이런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표에도 보이셨지만 뭐 LS 이런 쪽은 약간 뭐 전력망,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변압기, 네. 뭐 네. 전력망, 뭐 이런 쪽도 관심이 네. 꽤 많이 있던데. 네. 그 전력망 변압기 요것도 네. 북미 외에 네. 지금 그 남미하고 유럽에서 신규 수요랑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이게 보니까 이 소위 말한 전력망 구축 업체들의 그 뭐 엔지니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 부분 국내 업체들이 발빠르게 시장에 선점해서 들어가서 캐파를 많이 깔아놨다. 그러니까 마진은 엄청 좋지는 않지만 시장 선점 효과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물론 굉장히 뭐 유럽의 뭐 넥상스라는 뭐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업체들 대비해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스터마이징이 잘 돼 있다는 건 뭐니까 상품 네. 이제 상품 종류별로 여러 그 최적화가 잘 됐다. 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네. 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 뭐 비교적 단가가 유럽 현지 로컬 업체들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뭐 건설 장비 업체도 그렇고 이런 변압기 이런 전력망 업체들도 그렇고 신규로 광물 채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광물 채굴 관련된 것도 선진국에서 그렇죠. 신중국의 광물 채굴 업체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물 채굴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전력이나 이 건설 중장비가 무조건 쓰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신규 신생국들의 이 인프라 신재생 투자 말고 이 소위 말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 관련된 이 투자 관련돼서도 이런 네. 이 전력망이나 이런 건설기계 쪽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중국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관련돼서는 사실 과거 2007년부터 16년 그리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엄청난 이익을 냈지만 네. 반대로 실적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이렇게 물론 추정치가 북미나 유럽 외에는 뭐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는 실적 추정치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지만 네. 매출처가 다양화됐다는 거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때 변동성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하는 거에서 굉장히 탈피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매출과 이게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기계 장비 얘기를 하셨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약간 중립적으로 조금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기계 장비는 좋다. 그 가운데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네. 두 기업을 탑픽 종목으로 주셨어요.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